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공화당 데빈 누네스, 짐 조던 하원 의원에게 자유 메달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유의 메달은 미국 국가 안보와 이익, 세계 평화, 문화와 공적 영역에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고요. 1964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재임 시절에 제정이 된 겁니다. AP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메달이 민간인이 받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AP가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2주 남긴 시점에 충신들에게 자유의 메달 수여로 보상하려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보면 누네스 의원은 하원 정보위원장 지냈고요. 정보위 공화당 간사를 맡아서 러시아 스캔들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회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던 의원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그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추진이 됐죠. 그 당시에 하원 정부감독개혁위 공화당 간사로 이렇게 세계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에 제동을 걸었던 인물입니다. 네. 뭐 어찌 보면 본인의 일기 임기 때 뭔가 역할을 해준 사람들은 그렇죠.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사면 대상이나 그리고 이러한 그 훈장을 주는 사람들이 전부 러시아 스캔들하고 엮여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스캔들, 뭐 우크라이나 스캔들. 뭐 그러니까 이 러시아 스캔들이 사실상 세금을 엄청 퍼부어 가면서 몇천만 달러를 퍼부어 가면서 일부러 알고 있으면서 조직적으로 조작해 갖고 트럼프에 대한 일종의 혐의를 씌우고 탄핵을 대통령직을 중지시키기 위한 음모였다는 부분에서 지금 재조사를 천명하고 있고, 여기에 특별 검사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는 임기 2년을 바라보면서 임기 1년 때의 이 건을 역으로 뒤집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기서 끝내고 내가 빠이빠이라고 하면 이걸로 해갖고 마치 이걸로 해서 트럼프가 일기를 포기하고 백악관을 나가는 것 같은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특별검사는요, 특별검사 이하에 대한 수사는 트럼프와 상관없이, 트럼프 임기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거고, 그 조사 과정 중에 일종의 이 기소나 뭐 혐의를 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준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게끔 배려를 또는 준비를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정치적인 이슈가 될 거고, 사실은 여기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지도부 압박하더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협박하고 있는 거죠. 빨리 항복하라고. 그리고 뭐 공화당 의원들한테 더 열심히 좀 해라, 채찍질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 생각도. 나 이렇게 뒤끝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거고. 니들 열심히 좀 해. 이런 거. 니들 열심히 하면 4년 후에는 이 훈장이 니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효과도 있겠죠. 네. 네.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사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시드니 파웰, 여러분들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부정선거 관련한 보고서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원래 이거를 이제 법정 투쟁용으로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려 이제 27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방송사를 통해 갖고 PDF 파일로 일반이 볼 수 있게끔 오픈 게시를 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법정에 들고 가봐야 법정에서 이걸 인용을 안 해주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게 적절한 시기 안에 활용할 수 없게 될 것 같으니까 1월 6일날 상하원 회의 이전에 일반 미국 국민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봐라라고 공개 게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원래 이번에 부정선거 수사 관련해서 백악관 고문 자리를 트럼프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건 사실인가 봐요. 그러니까 특검까지는 아니더라도 백악관 안에 그 부정선거 수사 고문 자리를 제안을 받았는데, 백악관 관리들이 아예 대통령하고 접근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파웰이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대통령한테 직언이나 직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파웰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다가 이걸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 내용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의혹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는 그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의혹으로만
말씀을 드렸던 민주당 딥스테이트 세력들하고 중공 장점인 세력들하고의 연결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처음으로 시드니 파웰 보고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도식을 만들어 갖고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송 작가가 방송에서 해왔던 의혹이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시드니 파웰도 그와 같은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놨다는 거죠. 사실상의 중국 커넥션을 드러낸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 그리고 벤처 캐피탈인 그 세콰이어 캐피탈 차이나입니다. 그러니까 SC 차이나라고 불리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연결고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순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미니언은 투표기를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입니다. 스마트매틱은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선거 개표기를 통해 가지고 개표기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세콰이어라고 하는 기업이 존재를 합니다. 이 세콰이어는 이보다 훨씬 오래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선거 관리 전문 프로그램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세콰이어라고 하는 그 회사는 엄밀히 말하면 1984년에 미국의 자동 개표기 회사 AVM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를 세콰이어라는 회사가 인수를 하게 되죠. 이 세콰이어를 인수했던 회사가 현재 세콰이어 캐피탈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원래 미국에는 84년부터 선거기 개수하는 기계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 이 회사의 이름은 AVM이었는데 이 회사를 세콰이어라고 하는 자본을 가진 투자자가 84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매틱이라고 하는 회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97년에 베네수엘라 출신의 프로그래머 3명이서 창업을 한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84년도에는 미국에 있는 개표기 회사를 세콰이어라는 자본이 샀어. 세콰이어 캐피탈의 자본이. 그리고 97년에 베네수엘라 그 프로그래머들이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세콰이어라는 회사를 2005년도에 스마트매틱이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하던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인수한 자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때 자금을 대준 회사가 SC 차이나, SC는 세콰이어의 준말이에요. 세콰이어 차이나라고 하는 회사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2005년도에 중국인 사업가 썬남펑이라는 사람이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세콰이어라는 원래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일종의 차이나 분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든 회사가 2005년도에 생겨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지금의 스마트매틱에 돈을 줘가지고 미국에 있는 하드웨어 세콰이어라고 하는 회사를 사들인 거야. 중요한 건 뭐냐? 스마트매틱은 베네수엘라가 그 사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인 회사였던 거예요, 당시에. 자, 그러면 이 그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사장은 누구냐? 이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사장은 미국의 칼라일 그룹, 이 칼라일 그룹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 민주당의 어떤 그 자본주를 받고 미국 민주당의 핵심 그 사람들, 그러니까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 시절에 핵심 역할을 했던 관료들이 들어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통적인 미국의 이건 우파가 아니라 좌파라 그랬지. 민주당을 위한 지원 회사 같은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칼라일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국 안에 민주당하고 연관된 거의 모든 사업에서 다 등장을 하고요. 나중에 중국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투자를 좌지우지하는 회사인데, 자, 이 칼라일 그룹의 자본이 아까 말한 세콰이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2005년도에 중국 선남펑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중국 자본이 합쳐져 갖고 세콰이어와 SC 차이나가 이때부터 같이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스마트매틱이 하드웨어 회사를 사들여 갖고 2005년도 때 등치를 불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 있는 웬만한 선거 투표 시스템들을 전부 다 장악해 나가면서 미국 내 업계 1위로 계속해 갖고 성장을 해 나가. 1년 만에. 물론 돈질도 있었지만 정치적인 배경도 있었겠죠. 그래서 미국 안의 선거기 시장의 3대 업체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때 그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대선 연임을 하는데, 이때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기존의 스마트매틱이 연계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면서 미국에서 이제 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콰이어라는 회사를 지금의 도미니언으로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만들었고 중국 자본을 들여갖고 만든 개표기 회사를 캐나다 도미니언한테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 매각 자금도 SC 차이나가 2010년도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미국 안에 있는 개표기 회사가 84년에 생긴 거 세콰이어가 인수했지만 2005년, 2010년에 이게 베네수엘라에서 다시 카나다로 국적 세탁을 하게 되는 과정에는 SC 차이나 중국 자본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 이후에 미국 내 선거기 이 시장을 거의 60%를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 중에 도미니언의 지금 그 낸시 펠로시의 남편이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과 정치인의 가족들이 영업을 해가지고 미국 현재 28개 주 전체 투표 비율로 따지면 60% 이상을 도미니언이 개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과정이 2010년도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도 2016년도에도 이번에도 도미니언 개표기를 이용한 선거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시드니 파웰이 그거를 폭로를 했다. 자, 이게 이제 더 중요한 거 아직 덜 나왔어. 아직 덜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도미니언의 모기업이 스테이플 스테이트 캐피탈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회사의 모기업이 이 SSC라고 불리는 회사인데, 선거 한 달 전에 중국에서 4억 달러 받은 게 들통이 났잖아요. 이 사람 대표이사가 윌리엄 커너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칼라일 그룹 대표이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칼라일 그룹이 여기서 다시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은 11월 6일,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3일 있다가 AT&T의 이사로 겸임을 하게 됩니다. AT&T가 CNN의 그렇죠. 모기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게 CNN을 매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내슈빌에서 폭탄이 터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칼라일 그룹이 결과적으로 이 SSC 도미니언하고도 연관이 있고 2005년도부터 중국하고 같이 세콰이어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선거 관리기 회사들을 다 조정하고 중국하고 같이 합작 사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라일 그룹의 뿌리는 그럼 어디에 있냐? 물론 이쪽 자본들은 미국 내에서 성장한 자본이 맞지만 이 칼라일 그룹은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련된 합작 투자가 62건으로 제일 많아. 특히 장점인가 후진타오 시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늘 원자바오와 후진타오하고 연결된 이 시기 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 당시의 투자 대상이 태평양보, 징둥닷컴,
알리바바 엔트그룹 이런 지금 말하자면 신흥 그 중국 안에서 IT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들하고 전부 합작 투자를 했어. 그러니까 반이 미국 회사고 반이 중국 회사가 된 거야. 그리고 이 회사들은 정말 놀랍게도 공통적으로 같이 이 미국의 상장을 동시에 진행을 했다는 거죠. 그 알리바바 마인 그 회장이 지금 2개월간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런 뉴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SC 차이나 선남펑이라는 사람도 장점인 일가의 자산관리인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칼라일 그룹이 더 웃긴 건 뭐냐면 장점인 손자 그러니까 장점인의 손자인 장즈청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보위 캐피탈이라고 자기 중국 안에 이제 투자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하고 칼라일 그룹하고 직접 합작을 해갖고 진행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SF 순풍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미국 이제 중국의 두 번째로 큰 택배 회사 뭐 그런 거예요. 편지도 보내고 택배도 보내는데 이 순풍 익스프레스가 왜 여기서 등장하냐면 이 부정선거 시비가 막 벌어졌을 때 CNN이 그 선거 우편 투표 이렇게 접수하는 자료 영상을 내보내는데 그 우편 투표를 전부 다 미국 UPS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순풍 익스프레스 봉투로 된 우편 투표 접수 용지들이 사진에 그 동영상에 찍혀갖고 방송에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 선거인 관리 투표들은 UPS 봉투로 들어와야 정상인 건데 순풍 봉투가 들어와갖고 개봉돼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됐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이 관련된 거 아니냐 얘기를 했었을 때 이 순풍 익스프레스가 있었는데 이게 장점인 손자와 칼라일 그룹의 합작 투자라는 거지. 그 이외에도 차이나반케라고 그래갖고 중국의 부동산 투자 회사, 그다음 IH라고 그 태양의 후예 틀어갖고 대박난 그 VOD 회사가 있어요. 얘도 미국에 상장했거든. 그리고 차이나뱅크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장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장점인 손자와 지금 칼라일 그룹의 연결고리다 그래갖고 그 가계도를 비롯해서 사업 규모를 다 정리를 해놓고 본 거야. 이게 딱 보니까 복잡하네. 사실상 미국 안에 개표기 회사들을 좌지우지한 세력들이 다 중국이었다는 거야. SC캐피탈이었고 그 SC캐피탈은 사실상 장점인의 회사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거를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시드니 파웰이 미국 국민들한테 공개하는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담아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또 어떻게 다 정리하셨대? 난 천재니까. 세계 2대 천재. 그래서 오랜만에 결론은 그거예요. 시드니 파웰이 이미 중국하고 중국이 이번 대선에 관여를 했다라는 증거를 민간인 차원에서 내놓은 거고, 자 이와 비슷한 종류의 국가정보국 보고서가 조만간 예를 들어 이제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어. 난 사실 이때쯤이면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지만 그 보고서 안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을 때는 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도 이 여파를 여기에 대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 만일 이거를 거부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늘 얘기했던 최후의 카드로서의 반란 진압법 계엄령 카드가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오늘 조지아주 상원 의원 결선 투표와 내일 워싱턴에서의 이제 상하원 합동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 보셔야 된다.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지금 세작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합동회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지아주 결선 투표 유세 현장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 모두가 지난 대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약속하겠다. 이번 주 수요일 워싱턴 DC로 와라. 의회에서 우리의 날을 가질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내일 뒤집힐 것 같이 보여요. 상황으로는. 근데 절대 정치인들은 믿으면 안 돼. 그 상황에서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관심 갖고 봐야 돼요. 네. 우리도 180석 갖고 이거밖에 못 하는데. 아우, 응? 저쪽은 오히려 여소야대잖아. 민주당이 하원 잡고 있고 상원도 지금 말로는 51대 48이지만 현재 결선 투표 전까지는 49대 48이에요. 네. 지금 도미니언의 모기업인 그 스테이플 스트리트 캐피탈 SSC 여기하고 이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칼라일 그룹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세계적인 투자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굉장히 그 약간 냄새가 나는 그룹인 게 사모펀드인 게 여기 본사가 이거 금융기업 사모펀드인데 본사가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 저기 조선회피처에 있겠지. 아니에요. 여기 아니야? 본사가 어디 있냐면 보통 금융그룹은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잖아요. 아니면 세금 피해 텍사스로 가든가. 그렇죠. 근데 어딘지 아세요? 어디 있어? 본사 워싱턴 DC요. 음. 여기가 지금 매우 정치적이네. 허허. 분산 복합체가 이렇게 마사지돼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기에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그 워싱턴 정가에 뭐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인사이더 정치인들 있죠. 수십 년간 정치한 그 사람들이 고문역이라든지 뭐 다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칼라일 장학생이 쫙 깔려 있는 거야 워싱턴에. 야, 이거 그리고 또 거기서 뭐 대통령을 했다 그러면 조지 부시도 여기 자문역으로 다 가고 자문이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각 전임 대통령들의 퇴임 이후에 그 사람들 다 재단 같은 거 세우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칼라일 그룹이 지원을 하고 그 중에 일부는 중국 자본들이 칼라일 그룹을 통해서 세탁돼 가지고 몇십억 달러씩 몇 조 원대로 후원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과연 이 칼라일 그룹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그 SS가 늘 옛날부터 정관계에 장학생을 쫙 깔아놓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이제 칼라일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박태준 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김종필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제 박태준은 공식적으로 연관이 돼 있지는 않고 그 사람의 사위가 김병주 회장이거든요. 맞다. 요 사람이 칼라일 아시아 대표였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돈의 뿌리는 깊고 강해요. 그 돈 된 놈이 최고지. 뭐 지금 정치 관료, 뭐 국회의원, 법관, 걔들이 뭐 어차피 공무원인데 도대체 임기 끝나면 뭔 힘이 있고 뭔 권력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평생 부를 위해서 자기 돈 대주고 자기 승진시켜주고 자기 권력 유지시켜주는 스폰서들한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기득권을 깨트리기 위한 투쟁이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죠. 네. 네. 돈은 영원하다. 네, 신인님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네, 그리고 워싱턴시가 지금 선거인단 투표 요거 개봉 합동회의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위대들이 올 것 같아서 경비 강화 방위군을 일단 투입을 해놨다고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될지 아이고 참. 네. 뭐 남의 나라 일이라고 이렇게 뒤통수를 놓고 있더니 우리는 엉뚱한 데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수박 폭탄을 맞아가지고 한국도 지금 거의 멘붕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 수박 폭탄이 이제 막장이야. 수박 폭탄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조금만 있다가.